단 하루 만에 현대차의 몸값을 15조 원이나 폭등시킨 괴물 로봇 아틀라스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관절을 360도로 꺾으며 인간의 한계를 비웃는 이 기괴한 움직임이 왜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는 공포가 되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얼마 전 열린 CES 2026의 주인공은 단연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였습니다. 사실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징그럽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아틀라스는 바닥에 누워 있다가 무릎과 허리를 거꾸로 꺾으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기괴함이 자본가들에게는 환호로 다가왔습니다. 왜일까요? 아틀라스는 목, 팔꿈치, 허리, 무릎 등 무려 56개의 관절이 360도 자유자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조 현장에서는 혁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은 물건을 들고 뒤로 옮기려면 몸 전체를 돌려야 하지만 아틀라스는 서 있는 채로 관절만 휙 돌려서 뒤로 보내버리면 끝이거든요. 1분 1초가 돈인 공장에서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초인간적 존재가 탄생한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아틀라스 공개 직후 현대차 주가는 14% 가까이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히 신기함이 아닙니다. 50kg의 중량물을 깃털처럼 들어올리는 아틀라스 옆에서 우리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비용으로 전락했는지 깨닫게 된 데서 오는 본능적인 공포인 셈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업들이 왜 이렇게 아틀라스의 목을 매는지 그 냉혹한 자본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아틀라스의 예상 가격은 대략 2억 원 수준입니다. 아니, 로봇 한 대가 2억이나 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인 1억 원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틀라스는 밥도 안 먹고 휴가도 없이 매일 16시간씩 인간 노동자 2명 몫의 일을 해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단 1년 만에 로봇 한 대의 투자비를 모두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년 뒤부터는 유지비만 빼면 전부 기업의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현대차의 전략도 아주 영리합니다. 경쟁자인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3천만 원대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목표로 한다면 아틀라스는 압도적인 힘과 양산성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3세대 아틀라스의 관절 구조를 자세히 보면요. 기존의 복잡하고 비싼 슬림밍 방식 대신 산업용 로봇에서 흔히 쓰는 기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제작 당화는 확 낮추면서도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토크 힘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대차는 이미 2028년부터 이 로봇들을 실제 공장에 투입해 매년 3만 대씩 찍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단순한 로봇 개발을 넘어 로봇을 만드는 로봇 공장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인간 노동자가 파업해도 로봇은 묵묵히 라인을 돌리는 세상. 자본가들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꿈의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 앞에 거대한 벽이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현대차 노조입니다. 최근 노조는 아틀라스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했는데요. 성명서 내용이 아주 서슬퍼런데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인 신기술 도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아틀라스가 단 한 대도 공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노조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틀라스가 24시간 가동될 경우 로봇 한 대가 노동자 3명분의 인건비를 대체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조합원들의 고용 불안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노조는 이를 두고 자본가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세운 살인적인 명분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갈등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과거와 좀 다릅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조를 향해 진짜 금속 로봇이 오니까 가짜 금속 노조이 겁먹은 거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반떼 가격이 3천만 원 시대를 연대는 노조의 높은 임금이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제는 로봇 도입을 통해 차 값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노조 내부에서도 세대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퇴를 앞둔 5060 조합원들은 우리 때까지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제 막 입사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2030 세대의 공포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노조가 로봇을 막는 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어차피 시대의 흐름은 못 막는다. 노조가 버틸수록 공장은 해외로 떠날 것이고 결국 피해는 청년들이 입게 될 것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20일 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이라 정의하며 단순히 노사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지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히 로봇이 신기하다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현대차만 유별난 게 아니거든요. 이미 미국의 아마존은 물류 현장에 로봇을 깔고 있고 중국의 유비테크 같은 기업들은 항공기 제조 현장에까지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2028년 미국 조지아 공장을 시작으로 아틀라스를 투입해 매년 3만 대씩 찍어내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동 중이죠. 자본의 계산기는 상상 이상으로 냉혹합니다. 아틀라스가 3만 대 이상 양산되는 시점이 오면 로봇의 시간당 운영 원가는 1.2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중국 인건비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전문가들은 로봇이 배치되면서 매년 제조 원가가 1%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도 없고 24시간 지치지도 않는 이 강철 노동자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셈이죠. 과거 경제학자 케인스는 생산성이 발전하면 인간이 주 15시간만 일하며 여가를 즐길 거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다보스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기업의 이익은 커지겠지만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생산성의 결실이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와 주주에게만 집중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일론 머스크는 노동에서 해방되어 풍요를 누리는 사회를 말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먼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당장 2년 뒤면 아틀라스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고 공장의 풍경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게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 지금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우리 인간의 신체가 가장 효율적인 도구였던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술은 멈추지 않고 질주하고 있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결국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